강화약화 매뉴얼을 제가 다 쓰고 나서 보니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너무 많아서 언뜻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 앞에다가 부랴부랴 이 강화약화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를 넣어놨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이 말로 한 번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하고 또 PSAT 출제 오류로 보이는 문항을 설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좀 더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강화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거봐.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내가 이렇게 될 거라 그랬잖아. 내 예상이 맞잖아. 이러한 감각이 바로 강화입니다. 요게 성립하는 논리적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설은 어떤 걸 예측해요. 그리고 이 예측이 실제로 벌어지면 이 가설을 주장한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거봐,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그랬고 실제로 일어났잖아. 내 말이 맞잖아. 이러겠죠?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이 가설이 강화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거봐, 강화 이렇게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어라?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어라? 왜 이렇게 됐지? 어라? 내 예상이랑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역시 이유는 똑같아요. 가설이 뭔가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과 어긋나는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권 부정에서 가설도 평 하고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어라, 이 예측이 어긋나게 된 이러한 감각이 바로 약화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이 H1이라는 가설과 H2라는 가설이 양립할 수 없는 경쟁 가설 관계라고 해봐요. 종종 이 두 가설이 동일한 예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측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이 H1 뭐라 그러겠어요? 거봐, 이거 발생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이 H2도 거봐, 내가 말한 대로 됐잖아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때 출제자들은 뭐라고 사기를 치냐면 요 증거에 의해서 요 경쟁 가설 두 개가 모두 강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은 H1이 강화된다, 혹은 H2가 강화된다, 둘 중에 하나가 강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경쟁 가설이 동시에 동일한 걸 예측하고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요, 이게 무엇을 강화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서로 거봐 내 말이 맞잖아 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른다고요. 따라서 모두 강화된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혹은 둘 중에 하나를 단정지어서 이게 강화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증거는 두 가설 모두에 대해서 예측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약화는 모두 약화가 가능해요. 두 가설이 동일한 걸 예측했는데 동시에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라 이런 생각이 양쪽에서 뿅 터지는 거죠. 뿅 터지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약화가 됩니다. 알겠죠? 방금 봤던 주의사항이 바로 이 리트 문제에 특히 자주 나와요. 물론 이 문항들은 전부 다 이 책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책 광고를 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굳이 책 안 보실 분들은 이거 꼭 찾아서 다 보시고 이미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요 5개를 묶어서 꼭 한번 공부해 보세요. 두 가설이 동일한 걸 예측하고 그 동일한 예측이 실제로 참이라고 밝혀졌을 때 무엇을 강화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5개 문제를 쭉 살펴보시면 하는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기 위해서 2009년도 PSAT 19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이 문제는 복수 정답이 확실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과학 철학을 전공하신 아주 명망 높은 교수님께서도 복수 정답이라고 확인을 해주셨어요. 이게 꽤 오래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참고서에서 이거 피셋 교재에서도 그렇고 리트 교재에서도 그렇고 이상하게 모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출제 오류예요. 이 문제를 정답이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풀이나 그런 접근법은요, 여러분들에게 5개념을 남기고 그런 5개념을 갖고 있으면 아까 봤던 그 리트 5문제 같은 거 못 풀어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또 그러고 나면 괜히 리트랑 피셋은 판단 기준이 다른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 요 문항이 잘못된 문제다. 왜 잘못됐는지 한번 볼게요. 지문 내용 자체는 굉장히 흔한 내용이에요. 옛날에는 오리가 자기 엄마를 쫓아다니는 그런 유전인자를 타고난 것으로 봤대요. 1900년대 초반까지. 그런데 이 로렌츠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다. 유전자를 타고난 것이 아니다. 이 1900년대 초반의 주장을 완전히 부정을 해요. 그러면서 샬라샬라 읽어보니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1900년대 초반까지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로렌츠가 보니까 유전적인 게 관계는 있는데 12시간 또는 13시간 사이에 제일 먼저 본 거를 학습해서 그거를 따라다니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더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H1과 H2는 경쟁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때 H1은 무엇을 예측하죠? 어떤 경우든 간에 어미를 쫓아다닐 걸 예측해요. 그런데 H2는 어때요? 12시간에서 13시간 사이에 본 거를 뭔가를 쫓아다닐 걸 예측해요. 보통은 그게 어미니까 어미를 쫓아다닌 건데 그렇지 않다면은 어미가 아니어도 뭔가 쫓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선질 한번 볼게요. 1번 다른 어미를 따라다니는 새끼 오리들. 이거는 벌써 H1에 대해서 약화하는 사례예요. 어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여튼 그런 새끼 오리들을 보니까 다른 어미와 계속 쭉 같이 지냈대요. 그러면 12시간에서 13시간 사이에도 다른 어미랑 있었을 테니까 다른 어미를 따라다니게 된 거겠죠. 따라서 이때 H2가 뭐라 그러겠어요? 거봐 이러겠죠.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내 주장이 맞잖아. 그래서 더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2번 역시 쉬워요. 항상 혼자 다닌대요. 엄마를 안 따라다녀. 이것도 벌써 어때요? H1을 약화하는 거예요. H1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루 동안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12시간에서 13시간 때 아무것도 없었대요. 따라서 얘는 쫓아다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예측하고요. 따라서 로렌츠 역시 뭐라 그러겠어요? H2 입장에서는 거봐 라고 하면서 설득력을 얻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3번이 문제예요. 이 3번을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들 논증의 강화 약화처럼 해설을 해요. 전제에 부합하면 강화한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풀면 안 돼요. 볼게요. 10시간 동안 격리되었다가 이제 12시간에서 13시간 사이에 실제 어미를 만나서 지내게 되죠. 그럼 그 오리들이 실제 어미를 따라다니게 된대요. 이거에 대해서 H1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 오리들이 엄마 따라다니는 유전자가 있어서 따라다니는 거니까 당연히 엄마를 따라다닌다. 거봐 이럴 거예요. 근데 H2도 뭐라 그러겠어요? 얘네는 12시간에서 13시간 사이에 엄마랑 지내서 그래서 엄마를 따라다니는 거야 이러면서 얘도 똑같이 거봐 이럴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H2가 더 설득력을 얻는다, 강화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 어떻게 해요? 1900년대까지의 그런 가설들,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거바가 가능하다니까요. 따라서 로렌츠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되진 않아요. 요 사례로부터. 그래서 요거 정답입니다. 출제기관에서는 이 선지를 정답이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이거 이의제기가 됐어야 되고 복수정답으로 인정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이거 강박적으로 푼 거 전혀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물론 이거를 조금 더 형식화해서 이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풀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건 여기에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거 모른다 치더라도 그냥 감각적으로 생각할 때 3번이 더 강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이해하겠죠? 4번 만 하루 동안 실제 어미와 완전히 격리가 되어 있었대요. 그러면 12시간에서 13시간 사이에서도 엄마랑 없었겠죠? 그런데 이 오리 새끼들이 여기 아니에요? 하여튼 실제 어미를 따라다닌대요. 그러면 H1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이 새끼들이 원래 실제 어미를 따라다닌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거봐 이럴 거예요. 그리고 H2 입장에서는 어라? 이런다고요. 얘네 12시간에서 13시간 사이에 엄마랑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는데 왜 따라다니는 거지? 어라? 이럴 거예요. 그러면 H2는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약화된다. 오케이, 이것도 적절해요. 자, 마지막 5번. 하루가 지나서 다른 어미와 함께 지내기 시작한 새끼 오리들. 그러니까 12시간에서 13시간 사이에는 다른 어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어미를 따라다니지 않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H1 입장에선 뭐라 그러겠어요? 거봐, 이 새끼 오리들은 어미를 따라다니지 다른 어미를 따라다니진 않아. 이래서 거봐라고 주장을 할 거고, H2 입장에서도 이 새끼 오리들은 12시간에서 13시간 사이에 다른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걔네들 따라다니지 않는 거야 하면서 역시 거봐라 그럴 거예요. 즉, 둘 중에 뭐가 강화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적절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 H2 입장에서 이 사례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따라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가 틀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설득력을 얻는다 이래도 틀려요. 많은 해설서들이 5번이 틀린 이유가 설득력이 오히려 더 올라가기 때문이다, 설득력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설득력을 얻질 않아요. 왜? 둘 다가 거봐 이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3번과 마찬가지로 5번도 완전히 똑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정답이에요. 알겠죠? 3번을 정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감각과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5번에 대해서 설득력이 강화되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가 틀린 게 아니라 설득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강화되지도 않아서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정을. 이렇게 단정을 하면 틀린다고요.
강화 약화에 대한 좀 감각이 이제 좀 느껴지나요? 이 가설과 증거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이론들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이론들이 출제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설이랑 증거 던져주고 이게 강화야 약화야 물을 때는 이 정도 감각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이런 감각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설이 어떤 걸 예측하는지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리트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가설들을 내놔요. 예측을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해나가는 게 만만치 않은 가설들. 그래서 이 책에 예측 훈련도 제가 따로 삽입을 해놓은 거죠. 이상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동영상 강의였습니다.